업계에서 오가는 은밀한 이야기 알아보는 오프 더 레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부 조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인데 네.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일단 현안이 많아서 좀 네. 부담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주말에 뭐 하세요? 주말에 일단은 지금 산업계 동향이 좀 바쁘잖아요. 네. 분주해서 그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네. 최근에 뭐 삼성그룹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주말에도. 그렇죠. 네. 저희 증권부도 주말에 좀 대기를 하라 네. 뭐 이런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그룹의 어떤 이런 큰 이슈가 생기면서 현대차 그룹도 좀 네.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현대차는 근데 항상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잘 될 그래요? 때는 또 잘 될 때대로 또 긴장하고 네. 안 될 때는 뭐 당연히 긴장하고요. 네. 최근에는 더 그렇습니다. 좀 판매는 잘 되고 있는데 대내적으로 경영 환경을 둘러싼 여건들이 네. 딱히 뭐 좋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긴장감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02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에 따른 수출 경쟁력 뭐 악화 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대차에서 뭐 체감도랄까요? 이런 것들은 얼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일단 현대차가 예전에는 그 환율과 관련한 수혜를 꽤 많이 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20원대로 내려갔으면 원달러 환율이 한 5년 9개월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건데요. 네. 물론 그동안에 체력을 많이 비축을 해 놓긴 했습니다. 예전에 2003년만 봐도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이 현대차 기준으로 한 13%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네. 지금 현대차는 한 60% 중반, 한 65%까지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을 늘려놓은 상태고요. 네. 따라서 예전보다는 이 환율 리스크에 대한 이 체력이, 기초 체력이 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머지 35%, 게다가 기아차의 경우에는 전체 생산 물량의 40% 정도만 지금 해외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전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뭐 닛산이나 혼다, 토요타 같은 이런 일본 업체들에 비교해서는 아직은 좀 환율에 대한 리스크 대응 체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그래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석에 따르면은 환율이 10원 정도 하락하면 네. 그 현대기아차의 연매출이 한 2천억 원 정도 하락한다. 네. 감소한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게다가 순이익의 경우로 봐도 그 환율이 10% 정도 10원 하락하면은 현대차의 순이익은 1.5%, 게다가 기아차의 순이익은 한 2.4% 감소한다. 이런 전략도 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하죠. 비상 경영 체계를 지금 수립을 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근데 현대차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이제 손꼽을 만한 대기업인데 네. 이런 환해지 같은 것들은 좀 안 합니까? 일단 하고 있는데 뭐 결제 통화 수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네네.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 해외 공장이 북미뿐 아니라 터키나 뭐 인도 같은 제3세계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결제를 다변화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의 시장이 북미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환해지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게다가 환해지를 뭐 100% 대응을 하더라도 이게 사실 환율 리스크에 뭐 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리스크를 이 환해지로 상쇄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된다면 네. 현대차, 현대기아차도 물론 채산성 악화가 우려가 되겠지만 네. 그 밑에 부품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벤더, 뭐 1차 벤더, 2차 벤더 네. 줄줄이 이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좀 전가하지 않을까. 네. 뭐 출입 기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네. 일단 최근에 현대기아차의 그 부품 협력사들 네. 영업이익률이 그다지 뭐 썩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 네. 이런 뭐 어떤 한 민간 연구원의 공공 연구원의 뭐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해외 생산 공장을 증설하거나 새로 신규로 지을 때 그 1, 2차 벤더들을 함께 데리고 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같이 좀 공존을 하자 이런 방안인데요. 게다가 또 기존에 연을 맺었던 부품사들을 데리고 나가면은 또 현지에서 생산에 적응하기 훨씬 편한 측면도 있고요. 네, 네. 뭐 부품사들도 환율 리스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아직은 부품사들도 뭐 전적으로 생산량을 해외로 돌리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환율 리스크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부품사들도 이제 환율이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는 리스크를 쉐어했다가 네. 또 나중에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네. 뭐 프로핏을 또 쉐어하는 뭐 이런 뭐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현대차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폭이란 게 네. 아무래도
전적으로 좋았을 때 확 밀어줬다가 또 좀 안 좋으면은 같이 뭐 희생을 공유하는 이런 뭐 차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 폭이 아주 탄력적이긴 어려울 거다. 뭐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부품협력사의 그 영업이익률도 그다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엔저 그동안에 사실 엔저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얘긴데요. 엔저 흐름이 올해 들어서는 사실은 엔저의 흐름이 주춤했어요. 네. 그런데 원엔 환율이 얼마 전에 세 자릿대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뭐 몇 년 만이라더라 뭐 그렇던데 그러면서 일본 차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인데 네. 어떻게 될지 일본 차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 글로벌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네.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베노믹스 전체 차원에서 보면 사실 이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효과가 네. 아주 대단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단지 이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국한을 해서 보면 이 아베노믹스가 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일본 8개 완성차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그동안에 뭐 몇 년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대지진 쓰나미에 이어서 각종 뭐 환율도 사실 일본 업체들의 안 좋은 흐름이 몇 년간 지속이 됐었고요. 그러던 흐름에 일본 차들도 상대적으로 좀 고전을 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현대기아차가 거의 뭐 글로벌 5위, 6위권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말씀하신 대로 엔저 효과를 빛을 보면서 지금 일본 8개 완성차 업체의 작년 영업이익이 총 다 해가지고 18조 원 정도가 무려 증가를 와. 했어요. 현대기아차의 네. 경우에는 한 300억 원 정도 네.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일단 토요타의 영업이익이 70%나 급증을 했고요. 네.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도 각각 14%, 또 38% 이렇게 급증한 추세를 네. 보였는데요. 가장 엔저가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 시장입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 차를 수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엔저가 당장 뭐 일본과 우리 간의 직접적인 상대 이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북미 시장 같은 그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각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그렇죠. 가질 수 있나 하는 네. 부분인데요. 지금 엔저의 엔저 효과를 기대서 일본 차들이 굉장히 그 인센티브나 이런 걸 파격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장 북미에서 주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캠리와 현대차의 소나타, 토요타 네. 캠리와 소나타를 비교해 보면 격차가 $200 이하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 차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흥 시장에서도 일본 업체들이 이 엔저 효과를 기대서 가격 경쟁력을 아주 높인 그런 그 신차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올 초 혼다에서 인도에다가 그 소형차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이미 현대차의 베르나보다 가격이 쌉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일부 시장에서 가격 역전도 일어나고 네. 있고요. 주력 모델의 경우에도 이미 가격이 거의 같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 판매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명동 시장 딱 가보면 네. 명동에 그 상인들이 일본 관광객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죄다 중국인이죠. 네, 네, 네. 죄다 중국인이 없으면 정말 장사 못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엔저가 지금 미치는 영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뭐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큰데 네. 이 대응 방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걸 뭐 당장에 뒤집을 만한 계기를 당장 마련하기 좀 어렵겠죠. 게다가 네. 현대차가 2014년 경영계획 기준을 1,050원에 맞춰놨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2014년 기준 환율을 1,050원에 맞춰놨다고요? 경영 목표 기준이 1,050원이었고요. 네. 물론 일단 뭐 지금은 1,020원이지만 하반기에는 조금 안정세를 찾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대기아차 내부 관측인데 네. 지금 환율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요. 일단 이 환율 리스크는 별도로 보고 이걸 결국에 판매로 만회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네. 게다가 또 원가 절감으로 만회를 해야겠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신형 소나타와 신형 제네시스라는 그 주력 모델이 최근에 출시가 됐다는 점이 그나마 네. 좀 위안거리입니다. 국내에서 좀 수입차 밀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 신모델이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두 모델이 적시에 지금 투입이 될 단계고요. 실제로 4월 판매를 봐도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각각 7%와 9%대 판매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그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 판매 흐름은 나쁘지 않고요. 원가 절감의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은 꾸준하게 갖춰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네. 하반기에 현대제철의 그 당진제철소 3고로를 완공한 것과
현대제철과 하이스코의 냉연 부분을 합병을 해서 이 자동차 강판 사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한 것도 네, 이런 그렇죠.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렇게 현대차의 경우에 원가 절감과 판매 증대 이게 좀 효과를 내고 있고요. 다만 기아차가 좀 문제인데 기아차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이 한 40%대 그치고 있어서 더 환율 리스크에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체제인데 아직 그 주력 모델 K5나 뭐 K7 같은 그 주력 모델의 신차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모델 체인지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아서 모델들이 좀 노후화되고 있는데 일단 그 오는 22일에 신형 카니발이 출시가 되는데요. 이 카니발이 그 미니 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나 아니면 북미 시장에서 모두 인기를 갖출 수 있는, 누릴 네. 수 있는 그런 모델이어서 이 신형 카니발에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을 보면 친환경차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차가 요즘 약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뒤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친환경차라고 하면 뭐 대부분 전기차나 이런 걸 떠올릴 네. 텐데요. 아직 당장 전기차로 넘어가기에는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인프라 차원에서 아직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물론 민간 판매 모델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차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일단 하이브리드가 주축으로 자리를 잡고 네. 있습니다. 일단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이 함께 장착이 돼서 전기도 사용하고 또 가솔린도 태우는 이런 네.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지금 토요타의 경우에는 글로벌 하이브리드 누적 판매량이 600만 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사상 최초로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놨기 때문에 그만큼 전 세계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상당히 후발주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난 3월 기준으로 20만 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을 달성을 해서 뒤에서 지금 한창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지금 일단 중소형부터 준중형, 준대형까지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성장성 발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차 네. 뭐 이런 거에는 이제 현대차가 조금 앞서고 있다 이런 네. 평가도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세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고요. 네. 당장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이미 유럽에선 관공서를 대상으로 판매에 들어갔고 네. 국내에서도 다음 달부터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판매에 돌입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고만장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